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은 어떤 계절이 가장 좋은가요? 저는 가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더위가 가시고 습기가 한껏 덜어진 공기가 코끝으로 느껴지는 계절. 저는 가을의 그 서늘함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을이 다가오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많이 짜놨단 말이죠. 그런데 왜 벌써 가을의 막바지가 된 기분일까요? 저는 요즘 허겁지겁 가을 옷들을 냅다 꺼내서 줄 세우고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것도 입고 이것도 입어보고 11월 말까지는 당연히 가을이던 시절은 너무 옛날인 걸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겨울 냄새가 느껴질 것 같아서 매일 아침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바깥 냄새를 맡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추위가 열심히 시동을 걸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을은 가을이니까요. 언니들, 저희와 함께 가을의 끝의 끝까지 느껴봐 주실 거죠? 11월에도 레주파의 엘량장점 함께 들어주세요. 우선 저의 1주차 방송으로 11월을 열어보겠습니다. 가을 공기 가득 담아 이번 달에도 멋있으면 무지개.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1월 1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에이니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거의 모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애 경험이 오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연애하는 건지 감도 없고 나는 연애도 못하려나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연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서 솔벙이나 솔로 파티 이런 거 많이 참석했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나의 짝은 없나 보다 깨닫기만 하고 올해 초부터는 그냥 독거노인의 노후나 준비해야지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연이 있다면 결국 만난다는 말이 맞는지 퇴근하고 맥주나 한잔 할 동네 친구 구할 겸 단톡에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친구도 만들었고요. 너무 잘 맞다며 서로 감탄할 정도로 취향도 생각도 비슷한 동네 친구와 반년 정도 집 앞에서 자주 만나고 매일 연락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연애를 많이 안 해보기도 했지만 친구에서 연인이 된 건 처음이라 아직도 얼떨떨하네요. 관계가 연애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친구일 때처럼 자주 보고 매일 연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설레고 떨린달까요? 언니들의 염장을 지르려는 건 아니지만 저의 첫 연애라면 첫 연애인 소식을 자랑하고 싶었네요. 신청곡은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노래예요. 에드시런의 퍼펙트 신청해요. 라고 에이니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그 설레는 마음이 왠지 저도 모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닉네임부터 애인 있음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염장이라면 염장일 수 있는 그런 닉네임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친구에서 연인으로, 친구에서 애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조금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고 애인으로 시작한 관계보다는 편안한 느낌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어서 사실은 잘은 몰라요.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친구에서 연인으로 넘어갈 때 누가 먼저 고백을 하셨는지 저는 조금 더 자세한 썰을 듣고 싶거든요. 사실 뭐 그런 분들 적지 않잖아요. 친구이다가 연인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들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그 넘어갈 때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변하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내려서 얘기를 했는지 뭐 어떤 경우에는 둘 다 그냥 서로 눈치껏 조금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어 보이는데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어 보이는 게 얘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좀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는 분도 있었고 제 주변에 또 뭐 그냥 한 분이 아예 뭐랄까요 총대 메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 그 경우도 한 명만 마음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래도 서로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서로 마음이 있기는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되게 뭐 다양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인 있음님의 조금 그런 세부적인 썰이랄까요? 좀 상세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거나 기회가 되시면 저희 쪽으로 이렇게 사연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뭐 사연으로 남기기는 좀 부끄럽다, 직접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으시다면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두 분 함께 11월 23일 저희 공개방송에 혼자여도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진 저희 행사지만 사실 혼자여도 괜찮아 라는 행사는 혼자 오셔도 되고 뭐 커플이 오셔도 되고 여러 분들을 다 오실 수 있게 만든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여도 되는데 커플이어도 되고 커플이더라도 어쨌든 이 행사의 목적은 서로 좀 안전하게 친구를 만들기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 단란한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직접 현실로 오프라인으로 염장을 좀 질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친구도 또 사귈 수도 있고 커플분들이 오시면 또 커플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혹시라도 뭐 어디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건이 되신다면 그렇게 오시는 것도 오셔서 저희한테 좀 자랑해 주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합니다. 애인 있음님의 썰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니면 뭐 사연으로 남겨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환영이고요. 그리고 뭐 이왕이면 뭐 저희 쪽으로 사연을 1주차 쪽으로 아니면 4주차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사실 어느 2주차, 3주차에 남겨주셔도 얼마든지 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꼭 한번 썰을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동네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단톡을 들어가는 분들 아니면 뭐 연인을 만들기 위해서 단톡을 들어가는 분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단톡으로 요즘은 친구나 연인을 많이 만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또 이제 이런저런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겠지만 일단 온라인 세상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카페, 어떤 포털 사이트 카페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서로 뭐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보거나 하면서 이렇게
사귀는 경우, 아니면 뭐 친구든 연인이든 사귄다는 것은 다 포함을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그 온라인 사이트가 있었죠. 그죠? 온라인 사이트가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제 그 사이트도 되게 이 뭐 첫 번째 사이트 뭔가가 생겼다가 이것도 있다가 뭐 어떤 것도 없어졌다가 또 다음 어떤 게 또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이 사이트 자체는 변해 오긴 했지만, 거기서 제가 몇 군데 이제 한번 여러 번 쭉쭉쭉 넘어가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R로 시작하는 사이트, T로 시작하는 사이트 이쪽으로 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또 넘어가고 아니구나, R 전에 M으로 시작하는 사이트가 먼저 있었네요. 네, 그렇게 해서 뭐 R 사이트, 뭐 L 사이트,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갔었는데 다 비슷해요. 다 이제 메뉴 구성 중에 꼭 있는 게 사람 찾는 구성이 지금도 있나요?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는 어떤 번개할 수 있는 방이나 아니면 서로 이제 소개하는 방, 뭐 이런 것들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퀴어들이, 특히 이 레즈비언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구나라는 걸 그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오픈톡이나 뭐 이런 단톡을 만들어서 그런 톡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뭐 조금 얘기도 나누고 그런 커뮤니티가 이렇게 톡방으로 좀 옮겨온 것 같아요. 단톡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뭐 중간에 어플도 있었죠. 사람 만나는 어플 같은 경우. 어플도 많이 사용을 저도 해보긴 했는데, 사실 어플은 커뮤니티 기능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C로 시작하는 어플이 또 있죠. 커뮤니티 기능도 있는. 근데 거기서 조금 또 많이들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사이트에는 저희도 레주파도 큐플레이스라고 해서 저희 소식을 올리는 곳도 있답니다. 그래서 큐플레이스로 들어가시면 저희 말고도 다른 인권단체나 이쪽 단체들의 소식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거기도 많이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갑자기 홍보를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런 단톡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거는, 저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안 해보긴 했어요. 저는 단톡이 제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단톡으로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도 뭔가 저는 신기해서 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풀어주시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남겨봅니다. 어쨌거나 애인 있음님과 애인 있음님의 애인분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신청곡을 보니까 정말 그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청곡을 들으시면은 아마 듣고 계시는 언니분들도 애인 입슴님이 정말 행복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신청곡 들려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퍼펙트 들려드릴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죠.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1월 1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해외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초청 강연을 열기 위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에 대관을 신청하였지만 두 기관 모두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된다며 불승인 통보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죠. 이에 대해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서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는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서울 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추후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 권고했습니다. 강연회 대관을 취소한 기관들은 강연회 자체는 대관 불허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대 단체와의 마찰 및 시위, 충돌 등을 감안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불승인 판단을 했을 뿐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대해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단체의 강연회 행사 개최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반대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 바, 이는 성소수자 단체에 대해 갈등이나 민원을 유발하는 단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행사장 앞에서 반대 시위가 발생해 공간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진정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치의 합리성을 찾기도 어렵고 경찰에게 시설보호 요청 등을 통해 반대단체에 대한 관람 등의 방해를 제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진정단체의 대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기관들의 강연회 대관 불승인권은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각 기관 센터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 한채윤 비욘디 무지개재단 상임이사는 기관들의 불승인 통보는 성소수자 차별임이 명확했지만 인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판단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 라며 이번 결정과 권고에 따라 기관들이 혐오의 목소리에 눈치 보지 않고 원칙대로 차별 없이 운영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띵동은 일본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인데요. 지난 2022년 11월에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심에서는 동성 커플이 혼인으로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고 30일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이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지난 3월의 삿포로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삿포로 고등재판소에서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며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해도 불이익이나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우리나라의 11쌍의 동성부부와 함께
혼인평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두의 결혼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혼인평등의 물결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과 일본에서도 결실을 맺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1주차 멋있으면 무지개의 하레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조금 외롭거나 지루하거나 심심한 언니들 거기 계시죠? 안전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새로운 퀴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레주파의 2024년 공개방송 혼자여도 괜찮아가 이달 말에 열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또는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11월 10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하레, 루나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멋있으면 무지개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잘 들어봐요.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아니다, 이거 그냥 퀴어한 노래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당연히 제가요. 하레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전부 퀴어하게 들어버리겠어.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안녕하세요 언니들. 퀴어적 듣기평가 시즌2 저희 11월에 퀴어적 듣기평가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날씨가 좀 이제 쌀쌀하고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을 하면 좀 뭔가 쓸쓸함이라든가 뭔가 그런 서늘함, 뭐 슬픔 뭐 이런 이미지로 뭔가 문학 작품이나 이런 예술 작품들이 많이들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가을에 막 발라드도 막 슬픈 발라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물론 제가 오늘 발라드를 가져온 건 아닙니다만 오늘 노래도 뭔가 좀 쓸쓸한 정서가 느껴지는 그런 노래인데요. 오늘 가지고 온 노래 먼저 들어보고 돌아와서 퀴어적 듣기평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목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산울림의 독백 듣고 올게요. 네, 산울림의 독백 듣고 왔습니다. 네, 산울림 하면은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예전 분들이라면 산울림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분들도 산울림을 많이 알게 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그 락 페스티벌 곳곳에서 산울림 이제 밴드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즐기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산울림의 그 보컬이신 김창완 님이 계시죠. 김창완 님은 아마 산울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밴드인데요. 이 독백이라는 노래는 1981년 발매된 산울림 7집의 수록곡인데요. 아마 많이들 못 들어보신 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수록곡이라서. 이 노래를 저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절에 그 80년대의 외로운 벽장의 이야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이제 80년대 정도면은 사실 이 퀴어라는 존재 자체가 굳이 벽장일 필요가 없이 애초에 가시화가 되지 않았던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크게 애초에 존재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도 발달된 것도 아니고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말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벽장이라면 그 당시 퀴어로 성소수자로 정체화를 했는데 벽장이라고 사실 타이틀을 붙일 것도 없기는 할 것 같아요. 그냥 정체화를 했는데 너무 외로운 거죠.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정체화는 했고, 그래서 그 정체화한 퀴어 화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듣기 평가를 해볼게요. 자, 크게 세 절로 1, 2, 3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걷다가 밤하늘 바라보았소. 어제처럼 별이 하얗게 빛나고 달도 밝은데, 이건 통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두운 거리, 보통 어두운 거리 하면은 여러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어두운 현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자, 제가 설정한 이 퀴어 화자에게는 어둡겠죠. 내가 퀴어라고 정체화를 하긴 했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 정보도 많지 않지만 내 주변에 퀴어가 있는지, 성소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깜깜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 홀로 걷는다는 게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그렇다고 내가 이 얘기를 주변에 하기도 힘들고,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 동성을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어떤 퀴어다, 이런 얘기를 어디에 나누기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혐오는 없을 수 있어도 되게 답답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 홀로 걷다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이제 문득 보통 이제 혼자서 밤에 어두운 거리를 물론 요즘은 위험하지만 그냥 안전한 곳이라고 했을 때 좀 걷다가 밤하늘을 바라보신 언니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게 약간 좀 자주 했어요. 취미랄까요? 약간 저의 주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술을 마시고 이제 취기가 좀 있을 때 혼자서 이제 조용한 거리들을 막 걷다가 밤에 또 하늘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자주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고요하구나, 되게 조용한 거리, 어두운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되게 조용하구나, 되게 세상이 조용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보신 거죠. 어제처럼 별이 하얗게 빛나고 달도 밝은데, 어제처럼 밤하늘은 똑같은 거예요. 별도 하얗고 달도 밝고 어제랑 다를 거 없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바로 다음 가사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누가 태어나고 어느 누가 잠들었소. 이게 그 어느 누가라고 하는 것, 어느 누가 태어나고 잠들었냐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나 말고 다른 퀴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퀴어가 나 말고 누군가가 또 태어나고, 또 어떤 퀴어는 또 이제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잠들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태어났다니까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퀴어가 또 새로 태어나고 또 죽음을 맞이했을까? 근데 어느 누가라고 한다는 거는 나는 모른다는 거죠. 어떤 모르는 퀴어가 존재는 할 텐데 나는 몰라. 나 홀로 그래서 거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가사입니다. 거리의 나무를 바라보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네. 거리에 지금 어두운 거리고 혼자 걷고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나무나 있겠죠. 그래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도 주변에 나무는 또 고요하게 가만히 있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한테 답을 줄 그 어떠한 존재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퀴어로 정체화를 했는데
어떻게 퀴어의 존재가 나 말고 누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뭐 물론 많이 가시화가 되기도 했지만 온라인으로 뭐 찾아보고 뭐 다른 퀴어도 얘기 나눠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없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가? 나만 이상한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나 혼자다라는 이 외로움을 1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2절에서 어둠이 개이고 아침이 오면은 눈부신 햇살이 머리를 비추고 해맑은 웃음과 활기찬 걸음이 거리를 가득 메우리. 이게 이제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왔을 때 뭐 이제 되게 밝은 상황인 거잖아요. 햇살도 있고 뭐 해맑은 웃음, 활기찬 걸음 이렇게 다 메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거리를 즐겁게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밝아지고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일반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제 비퀴어 분들이 비퀴어 또는 퀴어로 정체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 잘 정체화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밝게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다음 가사. 하지만 밤이 다시 찾아오면 노을 속에 뿔뿔이 흩어지고 할 일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 나 홀로 되어 남으리. 자, 이게 하지만 밤이 다시 찾아온다. 이제 사실 밤 하면 집에 갈 시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80년대면은 뭐 보통은 이제 밤에 집에 다들 들어갔죠. 네,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는데 노을 속에 이제 뿔뿔이 흩어진다. 다들 집에 가고 다 자기 집을 찾아가고 자기 갈 곳을 알고 찾아가는데 나 혼자는 할 일 없이 이리저리 헤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갈 곳이 어딘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퀴어로 정체화를 하고 나니까 이 비퀴어 세상이 나한테 집이 온전한 집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곳이 안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3절입니다. 야윈 어깨 너머로 무슨 소리 들려 돌아다 보니 아무것도 없고 차가운 바람만 얼굴을 부딪고 밤이슬 두 눈 적시네. 보통 야윈 어깨라고 하면 되게 뭔가 초라하고 쓸쓸함 뭐 이런 이미지를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실제로 뭐 체형이 어떤지 몰라도 야윈 어깨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쓸쓸하고 초라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너머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되게 반가울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얼마나 허탈해요. 차가운 바람만 얼굴을 부딪고 밤이슬 두는 적신다는 거는 너무 이제 외롭다, 쓸쓸하다, 뭐 공허하다, 허탈하다 모든 그 외로움의 정서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뭐 가을이 이제 지나가면서 겨울이 또 다가오면 점점 아시잖아요. 차가운 바람만 얼굴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이제 있을 때 얼마나 뭔가 춥고 외롭고 쓸쓸한지. 그리고 밤이슬 두는 적신다는 건 사실 눈물이죠. 네, 그래서 눈물만 또르르 흘린다. 이분의 외롭고 슬픈 감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가사, 이제 거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나 혼자 눈 감는 건 두렵지 않으나 헤어짐이 서러워. 쓸쓸한 비라도 내리게 되면은 금방 울어버리겠네. 사실 아까 밤이슬이 두 눈 적신다고 해서 운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지금 진짜로 쓸쓸한 비라도 내리게 되면 나 말고 또 쓸쓸한 비라도 또 쓸쓸함의 동지가 있다면 진짜 펑펑 울고 싶다. 그 정도로 힘들고 슬프다라는 이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앞에 가사에 나 혼자 눈 감는 건 두렵지 않으나 뭐 사실 혼자 있는 거 자체가 뭐 두렵지 않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헤어짐이 서러워라는 거. 사실 이건 그냥 외롭다는 겁니다. 뭐 아니면 혹시라도 이분이 어떤 다른 퀴어를 알게 되었으나 그분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외롭다, 내가 쓸쓸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진짜 이 세상에 아직 다른 퀴어가 누구인지 모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쉽지 않은데 진짜 운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연과 운명에 맡겨야 되는데 근데 내가 퀴어로 정체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까, 슬플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좀 묵직하면서 힘들더라고요.
물론 언니들께 힘들라고 이 노래를 갖고 온 건 아니긴 한데요. 이런 노래도 있더라 라는 것을 제가 오늘 퀴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뭐 일단 이 노래 자체도 좋으니까요. 저는 가을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즐거운 가을 노래도 있겠지만 뭔가 가을 하면 꼭 이런 노래를 꼭 들어줘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지. 네, 어쨌든 이런 노래를 제가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산울림의 독백 한번 저의 해석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 가을밤의 정취와 함께 더 깊이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11월에 퀴어적 듣기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달 올해 마지막 퀴어적 듣기 평가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달 퀴어적 듣기 평가에서 또 만나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일단 돌아올게요.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글쎄다.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구나. 어디 보자. 내가 200살 생일 파티를 아마 그 여인들과 했으니까. 아니, 여인들? 할머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땐 200살밖에 안 됐으니까. 참 혈기왕성할 때였지. 우리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레즈비언 이야기,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우리 아가 할미 왔다. 아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더니 갑자기 훅 추워지는 날씨도 여간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나저나 골방에서 뭐하고 있니? 아, 요즘 날이 어두컴컴해서 곰팡이가 생길 것 같아 청소 중이었다고? 글쎄, 방에 곰팡이가 생기기 전에 우리 아가방부터 치워야 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땅거미가 친구하자 하고 올지도 모르겠구나. 어머, 우리 아가 또 세모꼴로 눈을 뜨고 있구나. 대체 사람들은 왜 정리를 매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거야 있던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하지 않니? 따로 정리를 잘하는 법이 있냐고? 뭐 다 버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만.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구나. 옛날엔 우리 종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말이야.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활동한다는 말이 있었단다. 그래서 세련된 글을 쓰는 작가들을 먼저 뒤지기 시작했지. 그들이 각자 자신 고유의 감성으로 장면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과거의 증거들과 거리가 멀고 충격적인 것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요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려는 우리 종족의 감동적인 모습이라 판단했지. 그래서 그런가 사회가 많이 시끄러워지고 어수선해졌단다. 그것 때문에 모두가 고요한 아름다움을 위해 정리를 잘하기 시작했지. 그 이외에도 종족을 알아보는 방법이 더 많았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말이지.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렇기에 죽은 척하며 무덤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무덤을 파헤쳐 우리를 없앤다는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을 행하곤 했지. 정말 온 세계 괴담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니? 죽지 않는 존재와 그들을 찾기 위해 무덤을 발굴하는
영웅들의 모습 말이지. 특히 외지고 불안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대중들은 영화에서 많이 보곤 한다지. 물론 할미는 극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다. 좁고 삭막하고 침침한 건 이미 예전에 충분히 느꼈으니까 말이야. 우리 아가는 우리 종족이 많이 숨어 있다는 곳을 알고 있니? 그렇지. 폐허가 된 공동묘지라든가 버려진 폐가라든가. 그래, 특히 파괴되어 조각조각 난 성의 지하 납골당 같은 장소에 많이 있다고 들어왔지 않니? 하지만 말이야, 우리들은 과거 이야기들 속에서 오는 모든 상황, 누구나 알 수 있는 마을에서 지내곤 했단다. 그날도 그랬단다. 평소와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 식당 한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단다. 그때 다가온 자도 소문을 듣고 왔던 자였지. 어두운 초롱불에 의지한 채 잡초와 이끼와 기생생물에 쌓여 반쯤은 숨겨져 있는 돌 하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군요. 책에서는 당신의 주변을 날아다니며 나무에서 굽어다보고 가끔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을 겁준다는 자가 있다더니 지금 저 위에서 불만스러움을 표현하듯이 소리를 내면서 먼지 낀 날개로 또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적었구나 라고 생각했단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생명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남기더구나. 영화, 책, 노래, 그리고 본인의 자식과 그의 자식에게까지 내려가는 이야기로 누군가에겐 살아있지 않지만 어느 곳에선 수백 년을 사는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었지. 생각해보면 어느 곳의 낡은 문을 통해서 혹은 별이 떨어지는 장소를 통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었다는 말도 있단다. 우리와 같은 자들이 늘 있었다는 소리가 있었지. 그 책에 그려진 그림이 아름다워 몰래 찢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어느 곳에서 살아있을 당신을 찾노라 다짐했었죠. 저는 성인이 되어 많은 마을을 여행했고 묘지를 지나칠 때마다 책의 한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의 무덤을 지나가다가 짐승이 어떤 무덤을 지나가지 않으려 버틴다면 그곳이 당신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제 저 산 위의 한 무덤을 제가 탄 말이 지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더군요. 드디어 당신을 만날 수가 있구나. 저번에 말했다만 간혹 어느 마을에서는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자들 중 몇 명의 무덤을 불시검문해서 그들의 시체를 바깥으로 꺼내 확인하는 일도 있었지. 혹은 흙마를 지나치게 하다가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가지 않는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에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또 누군가는 우리가 있는 무덤에서 램프보다는 미약한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고 했단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징후로 시체가 정상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지요. 무덤을 파헤치기 전에 어떻게 그 시체가 그들인지 알 수 있는지.
혹은 의심되지 않는 시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저는 수십 년을 연구했었고 드디어 그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문서 속에 저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저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정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자가 말하는 정령이 무엇인지 알겠더구나. 그 당시에는 과학보다는 자연의 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와중에 살아있을 때의 삶의 형태를 추구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 생각했단다. 그리고 그 힘이 시체를 썩지 않게 한다고 했지. 힘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신에게 자신을 바치는 성인이 되거나 이렇게 나를 찾아오게 되었지. 그가 날 찾아온 이유를 생각해 보았단다. 영생을 위한 것이라면 거절을 할 것이었고 나를 잡기 위해 온 것이라면 죽여버릴 생각이었지. 하지만 그의 목적은 다르더구나. 최근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문제는 여자를 제외한 남자들만이 그 화를 입었고 이제 전염병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한 의심스러운 죽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뿜어낸 피가 선홍빛이었고 사악하게 죽었거나 복수를 원하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기에 운이 좋지 않은 신성한 죽음보다는 악마의 뜻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들 중엔 발에 붉은 반점이 있거나 입술이 쪼개어져 있으며 등에 가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의 반점이나 입술의 모양은 흔히 우리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유명했단다. 그래서 한때는 매장된 죽은 아녀자의 시체를 알몸으로 만든 경우도 있었지. 누군가는 그녀가 죽음에서 깨어나 괴물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옷을 씹어먹었다 했지만 나중에 밝혀졌을 땐 도굴꾼이 그녀의 옷에 달린 장신구를 가져가기 위해 찢어버렸다 들었단다. 그 시체 뒤에 있던 가위는 도굴꾼이 놓고 간 거였지. 도굴꾼은 한때는 나에겐 소중했던 자를 탐한 죗값을 톡톡히 치루었지. 물론 선생님이 생각하는 드레스의 여인 이야기는 유명했죠. 이에 대한 기록들은 지금이라도 중앙도서관에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시체들을 거만한 분께선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 시체들의 수염과 손톱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 오른쪽에 있는 고귀한 친구라는 저 아가씨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만 차를 마실 때 보이던 길고 가느다랗고 뾰족한 이빨이 있더군요. 우리가 집에 들어왔음에도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차를 내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단다. 그래, 이전에 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쓰고 싶다 하여 나와 여행하는 자였지. 그녀는 이야기를 듣더니 아차 싶은 표정과 왠지 모를 미소를 지으며 물러서더구나. 이 방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밝게 미소를 지을 때 그녀의 튀어나온 이빨이 아주 잘 드러났지. 그리고 그 이빨을 보며 튀어오르듯이 소파에서 일어난 그가 말했단다. 붉고 관능적인 입술 사이로 진주처럼 하얗게 빛나는 이빨, 책에서 보았던 그대로군요. 혹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계시는 걸까요? 그의 말에 나는 침음함을 가리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단다. 우리들이 버려진 마을을 다니는 이유는 하나지.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는 두려움이자 해치워야 되는 존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들이 버린 곳에 조용히 붙어 있어야 하니깐 말이야. 우리를 사냥하는 자들을 유령이라 칭했단다. 여러 유령들이 우리들이 있는 무덤까지 쫓아왔고 파헤쳐서 도끼와 말뚝과 화형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우리를 파괴시켰단다. 그렇기에 우리도 서로의 일들을 몰랐지. 하지만 이번에 그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단다. 내가 모르는 그 어느 곳에서 다시 우리 종족이 살아나고 있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가야, 우리는 영원을 살아간다 하지만 먼지로 변하기 전까진 다시 살아날 뿐 늘 우리 곁에는 다양한 죽음의 공포가 존재한단다. 죽음과 공포에 대해 무뎌지기 시작하기도 하지만 소중한 것이 생긴다면 가끔은 죽음이라는 게 나의 생각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란 생각을 하게 된단다. 이 할미에게 이제까지 무서웠던 건 삽으로 맞아 쓰러진 다음 갈기갈기 찢겨졌던 건데 우리 아가는 안 당했으면 좋겠단다. 그럼 물론 우리 아가에겐 할미가 있지. 자, 그럼 우리 강아지 먼지털이는 이제 그만하고 내일 아침에 저 뒤에 있는 책부터 거실로 꺼내서 말려보자꾸나. 오늘은 늦었으니 어서 자자꾸나. 그럼 좋은 꿈 꾸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키워인가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뭐행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는 11월에 무행모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11월에는 또 엄청난 분들을 되게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또 모셔봤는데요.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화여대 성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활동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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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또 갑자기 더 수줍어지신 분이 또 계시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어떤 분들 나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명 뚜막으로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에서 활동 중이고요. 뚜막이라는 이름은 부뚜막에서 나온 건데 부뚜막은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오른다라는 속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내면의 부끄러움을 약간 떨쳐내보고자 그런 활동명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활동한 지는 이제 3년째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어떤 고양이든지 환영한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아까 놀라주신 분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블모찌라고 하고요. 더블 파트는 너무 길어서 일단 생략을 하고 네. 모찌 파트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지켜온 저의 모찌 같은 볼살에서 따왔고 변날에서 활동한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된 신입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3년 차와 5개월 차 활동가 두 분 이렇게 모셔보게 됐는데요. 너무 좋네요. 다양한 활동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네, 그러면은 이제 변날 하면은 이제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줄여서 변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날을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변날 처음 들어보는 분들,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가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변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저희가 부탁드리려고 해요. 변날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일까요? 일단 변날은 2001년에 결성이 된 단체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학교 축제인 대동제에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레즈비언 단체였는데 네. 그 후에도 계속 활동을 지속하게 되면서 그 다음 해에 자치 단위로 공식으로 인준을 받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01년부터면은 지금 24년 차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24년 차 단체. 사실 이게 그 대한민국 그 퀴어 인권운동 역사에서 되게 오래된 경력이잖아요. 2001년이면 이제 제일 오래된 데가 아마 제가 알기로 30주년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2001년부터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변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대학교 내에 퀴어 모임, 동아리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변날은 퀴어 동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아리랑 다른 단체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로 있으신지 또 차이점이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보통 그냥 퀴어 친목 동아리나 그냥 퀴어 동아리랑은 조금 다르게 변날 같은 경우에는 자치 단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치 단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단위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끼리 그냥 짝짝꿍하고 우리 퀴어예요, 우리끼리 친해져요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학교 내에 변날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퀴어 학생들이나 아직 본인의 정체성을 알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런 활동을 해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보통 동아리라고 하면 이제 친목이나 어떤 활동, 취미 활동이나 어떤 친목의 목적이 좀 큰데 반해서 자치단이기 때문에 뭔가 공익적인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는 단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예, 그러면은 변날은 뭐 가입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라도 변날 가입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안내를 드릴까요? 일단 변날은 상시 모집을 하고 있어서 네. 언제든지 변날 네이버 메일로 가입 의사를 보내주시면 저희 가입 이제 절차를 안내 드리는데 네. 가입은 일단 대면 면접을 봐요. 그래서 대면 면접에서 이 사람이 혐오자인지 아닌지만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되시면 이제 정식 활동가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퀴어든 또 퀴어가 아닌 LI도 자유롭게 이대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대생이라면 누구나 변날의 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은 대면 면접 후에 이렇게 가입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뚜막님이랑 더블모찌님도 어쨌든 그런 가입 신청을 해서 대면 면접을 보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들어가실 때 뭔가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갑자기 궁금한데. 네, 더블모찌님은 얼마 전에 이제 가입을 하셨을 거고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나 진짜 아니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약간 한이 쌓인 사람이거든요. 변날에 네. 있어서 네네. 이대를 들어올 때부터 나는 퀴어 동아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신입생 환영회에서 우리 변날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하세요 라고 홍보를 했지만 네. 신입생 게시판에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 하는 상태로 이제 되게 오랫동안 방치당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네. 간신히 알아내서 좀 늦게 들어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미리부터 들어오고 싶었는데 네. 드디어 알게 되셨군요. 여름식이나 돼서 겨울부터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름.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3년차 뚜막님께서 한번 해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가입 모집하는 어떤 상시 모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학기 때는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돌리는 시기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커뮤니티에 새내기 게시판에는 올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요? 퀴어 게시판 정도로만 올리고 새내기 게시판은 아예 다들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아, 약간 네네. 거기는 새내기들만의 공간이니까 우리가 새내기도 아닌데 거기다가 네, 얘기해도 되나? 거기에서 아무도 활동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 아예 생각을 못해서 새내기 게시판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근데 처음 막 대학에 입학하면 새내기 게시판밖에 못 보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때 정보를 제공을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 서로 몰랐군요. 네. 새내기 저희도 게시판. 고려를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뚜막님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저는 비슷하게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그때 저는 딱히 게시판 하나로 서치를 안 하고 그냥 전체로 서치를 했더니 나와서? 퀴어, 뭐 성소수자 뭐 이런 걸로 서치를 했더니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라는 데가 있구나 하고 네. 그때 알아서 상시 모집이래 하고 메일을 보냈었어요. 네.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검색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을 그리고 잘 찾아가셨네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 막 학생문화관 같은 데가 막 벽에 막 상시 모집 이런 거 붙여 놓지 않나요? 그런 것도 저는 예전에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도? 그 단체들마다 다 현수막을 걸어놓는데 거기에 변날 현수막에도 상시 모집이나 뭐 문의, 메일 이런 거 적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네, 더블모찌님은 되게 고난을 겪으면서 슬펐다. 네, 겨우 그래도 들어가셨네요. 네, 그래도 들어가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다행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주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변날에서 보통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고 지금 또 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적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를 했었고요.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라라페라고 하는 권리축제에서 허리케인 김치라고 하시는 드래퀸 연사분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 진행을 또 했었고 거기서 네네. 또 이제 제가 MC로 또 있었고 MC로 하셨었군요. 네네. 네. 그리고 대동제라고 하는 학교 축제에서도 네. 이제 부스를 또 했었고 네, 이런 활동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활동하신 지 이제 5개월 차시니까 그래서 거의 들어가셨을 즈음에 바로 서울 퀴어 퍼레이드의 부스 참가를 하신 건가요? 행진 참가 바로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첫 행사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면은 뭐 오래 활동하신 뚜막님께서는 뭔가 조금 더 첨가하실 게 있으실까요? 우선 퀴퍼 참여는 매년 하고 있고 네네. 행진은 매년 하고 부스는 이제 가끔씩 다른 대학 성소수자 단체들이랑 연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매년 문집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문집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문집은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활동가들이 모두 이제 그 주제에 관한 글도 쓰고 네. 또 재미있는 미니 코너 같은 것도 해서 참여형 코너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매년 글을 쓰고 있는데 기록을 남기는 거군요. 네, 올해 문집 주제는 라벨링이고요. 그래서 라벨에 대한 다양한 활동가들의 생각들 이런 관련된 글들을 써놨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매년 11월에 변날이 성소수자 문화제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이틀 정도 본 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날에 애프터 파티를 진행하는 식으로 총 사흘간
성소수자 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파티는 어떤 거예요? 애프터 파티는 그냥 진짜 파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클럽처럼 네. K-팝 리믹스 노래 엄청 빵빵하게 틀어두고 다 같이 노는. 네, 다 같이 춤추고 놀고 그랬었고 재작년에는 어둠의 변태 파티라고 해서 네네. 드레스 코드를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오는 걸로 해서 누가 제일 까맣게 잘 입었나 뭐 그런 그런 베스트 드레서 투표도 했었고 다양한 게임들도 진행하고 그랬었습니다. 되게 듣기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애프터 파티는 뭐 이대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제를 참여했던? 네, 문화제 참여 안 하셨어도 참여하실 수 있고 이대생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언니들은 이렇게 뱃날 문화제도 한번 즐겨보시면서 이렇게 애프터 파티도 참여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예정되어 있는 거 문화제인 거죠. 문화제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문화제는 11월 11일에서 16일까지 개최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11월 11일에는 학교의 또 다른 자치단인 시네마테크의 네. 영화관을 대관을 해서 퀴어 영화 2편을 상영하는 퀴어 영화 상영회를 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모두의 결혼과 함께 혼인평등 워크숍을 개최를 할 예정이에요. 문화제 기간 동안 이제 영화 상영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네, 마지막에 맞습니다. 애프터 파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알차게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대생이 아닌 분들도 혹시 가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대생 아니셔도 참여 가능하고요. 저희 변날 SNS에 올라온 홍보지를 참고하셔서 네. 그 신청폼 링크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참여하고 싶은 행사에 참여 버튼 누르시면 참여 가능하시고 이대생 아니셔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폼을 찾으면 되는 거네요. SNS로 네, 가서. 맞습니다. 링크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SNS에서 계정 검색하시면은 신청 링크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변날이 사실 저희가 무행모행이라는 이 코너로 이렇게 모신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변날도 무지개행동 소속 단체잖아요. 소속 연대를 같이 하고 있는 단체라서 어떻게 변날은 무지개행동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사실 학교 내의 개별 단체로는 무지개행동으로 같이 하는 단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초기부터 같이 있었던 단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무지개 행동이 2008년에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저희 아카이빙 북을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네네. 이 무지개 행동이 결성되기 1년 전 2007년에 법무부 차별금지법 내 성적 지향 및 11가지 차별금지 사유 삭제를 계기로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이라는 공동행동이 일어났었는데 이걸 전신으로 해서 무지개 행동이 결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변날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말하자면 초창기 설립 멤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날이 지금까지 초창기부터 무지개행동과 함께 사실 무지개행동 전신부터 함께 했었다 보니까 오랫동안 변날 이름을 무지개행동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요. 변날이 지금 뭐 문화제 말고 또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또 있을까요? 아니면 뭐 내년에 보통 이때쯤에는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홍보하고 싶으신 거 있을까요? 사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문화제가 다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각자 학교 생활도 하셔야 되니까 그죠? 아마 외부
분들도 구경하실 수 있는 곳들은 아마 대동제나 네. 아니면 퀴퍼 오셔서 어머 뱃날 깃발이다 정도이지 않을까. 가장 금방 찾아올 것들이. 네, 그러면은 꾸준히 이제 매년 하시는 것들이 이화여대 학교 축제인 대동제 뭐 부스나 이런 참여를 하는 것들, 아니면은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뭐 부스 또는 이제 퍼레이드 행진 같이 하는 것들, 거기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고, 아니면 하반기에는 문화제 할 때 또 쉽게 만날 수 있다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혹시 아직도 망구스가 있나요? 망부스는 작년에 버린 걸. 아, 돌아가셨나요? 네, 그게 너무 땀에 차서. 그렇죠. 저희 때 망구스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직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구스라고 이제 이제 모르시는 분들과 잘 모르겠다는 더블모찌님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망구스라는 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얼굴 공개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활동가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탈이 있었어요. 망구스라는 이제 탈과 그 옷까지 다 있었어서 그것을 장착하고 밖에 나가면 모든 이화인 분들이 뭐랄까요, 귀여워해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뭘 배포한다거나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좀 많이들 사용을 했었던 탈이 있는데요. 그 코스튬이 정말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향제도 뿌려보고 뭐 누가 세탁도 해봤다 그러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뚜망님 작년에 없어졌으면 뚜망님 입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오랫동안 그쵸. 방치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거는 네. 안에 곰팡이가 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랬을 것 같아요. 합니다. 네, 혹시라도 학교 다니시면서 망구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볕날의 망구스를 기억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은 가셨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 성소수자 인권 운동 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입니다. 오는 11월 11일에서 16일 2024년 볕날 성소수자 문화제 이번 달 대개봉 개최 예정입니다. 퀴어 영화 상영회와 모두의 결혼 혼인평등 워크샵 그리고 애프터 파티까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후원은 카카오뱅크 79799170260260으로. 네, 그러면은 뭐 볕날은 이제 어떤 단체인지 조금 알았겠다 싶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활동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또 모시기도 했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제가 어떻게 볕날 들어갔는지는 여쭤봤었는데, 볕날 활동가가 이렇게 됐잖아요. 두 분께서 볕날 활동가가 되고 나서 뭐 활동가로 뭐 짧게 활동하셨든 오래 활동하셨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던 걸로 방금 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 나 볕날 활동가 하길 잘했다. 물론 두 분 다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지만 그래도 활동해보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활동가 해보니까 그래도 나 이래서 활동가 되길 잘했네 라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각자 어떤 순간이 있었을지 한번 썰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더블모찌님은 고민하시는 것 같으니까 뚜망님께서, 조금 더 경험이 풍부하신 뚜망님께서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볕날 활동가가 되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동아리가 아니긴 하지만 동아리 같은 이런 활동, 단체, 단체 활동도 하고, 또 학과와 관련된 뭐 진로와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그런 만남들에서 가장 제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게 볕날 활동가들과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학과나 전공 관련된 사람들과 만날 때도 물론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비슷한 일들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통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끔씩 튀어나오는 그 제가 섞일 수 없는 어떤 주제들,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군요. 이질감이 있고, 볕날은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다 각자 다른 이질감을 갖고 있지만 그 다름이 너무 당연한 단체라서 달라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다른 곳들은 우리는 당연히 너도 나랑 똑같잖아를 전제로 두고 있으니까 제가 다를 때 그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하게 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다양성 자체가 인정되는 공간과 다양성 없이 보통 이제 빅퀴어들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 이래서 친구지, 우리끼리 이렇게 비슷하니까 서로 자꾸 공통점을 찾고 주제를 그렇게 잡아서 얘기하려는 어찌 보면은 그냥 그들한테 익숙하고도 진짜 내가 공통점을 잡아서 얘기한다라는 걸 인지도 못할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심지어 나와 좀 다른 것 같아? 이러면 일단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뭐야 이상한가? 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은 확실히 변날의 분위기랑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뭐 더블모찌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나 그래도 활동가 역시 들어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이제 저는 다른 자단이나 이제 다른 사회운동 단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곳이랑 다르게 이제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계속 퀴어 얘기만 하면 좀 튀거든요. 그냥 다른 그러니까 소수자 뭐 인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퀴어 얘기만 하기는 조금 그렇다. 제가 자꾸 퀴어 인권만 푸시를 하면은 이제 물론 해도 되지만 그 약간 좀 눈치가 보이는 게 살짝 있는데 아무래도 변날은 이제 다 같이 우리 퀴어 인권 얘기를 해보자 하고 모인 곳이니까 좀 제 관심사를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퀴어 인권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변날로 오는 게 답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저도 변날 활동가를 했고 제가 제일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게 변날이긴 하거든요. 활동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게. 근데 저는 아까 뚜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편안한 분위기가 너무 좋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변날 활동가들 당시에 같이 활동하던 활동가들끼리는 지금도 연락을 해요. 아직도 저희끼리 그냥 단톡방이 있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종종 한 번씩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나서 변날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뚜망님이나 모찌님이 얘기하신 그 편안함이 뭔지 저 너무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변날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변날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거라서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민을 끝내신 분 계실까요? 지금 더블모찌님이 너무 고민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직은 5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또 이것도 뚜망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네. 변날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점 정말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저희 변날 동방이 아주 아늑해서 맞아요. 저희 변날 동방을 날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날방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약간 누울 수도 있고 담요도 있고 주기적으로 베개도 사고 있고 아늑하군요 정말. 네. 그리고 활동가들도 항상 공강 시간에 찾아와서 늘 같이 간식 먹기도 하고 날저기도 적으면서 아직 날저기가 있나요? 네, 날저기 있습니다. 날저기라고 해서 그 변날 활동가들이 방명록 같이 막 쓰고 가는 게 있는데 더블모찌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날저기에 대해서. 날저기 처음 들어오세요, 더블모찌님은? 네. 소개를 안 해주신 거예요? 저희 책상에 항상 있는 공책이 날저기예요. 남의 거라 생각해서 터치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냥 저거 쓰는구나. 그게 날저기였구나. 네, 되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날저기를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날저기 너무 좋네요. 아직도 날저기가 있다니. 네, 그런 최근에 게. 2006년
날저기 유물을 발견해서 정말 그때 감성을 그쵸. 요즘 다들 돌려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는 그때 활동한 건 아니긴 한데 제가 같이 지금도 연락하는 변날 출신 중에 2006년에도 활동했던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소식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즐거워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더블모찌님은 혹시 5개월 동안 찾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으실까요?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변날 활동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 같이 퀴어 인권 얘기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단순히 인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보다도 좀 더 퀴어 관심사 밀집도가 높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은 이제 제가 혼자 신나서 뭐 예를 들면 막 드랙에 대한 얘기를 혼자 신나서 막 50분 동안 해요. 막 해놓고 나면 드랙이 뭐예요? 라는 소리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베이스부터가 조금씩 다르니까 관심사 자체가 애초에 달랐어서 그래서 얘기하기 좀 편한 부분이 있나요? 네. 근데 변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도 드랙 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네네. 훨씬 편함의 수준이 아예 그냥 도를 넘어갔다. 정도? 정말 퀴어 낙원이네요. 네. 퀴어 프렌들리를 넘어선. 네. 그냥 퀴어들의 낙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뭐 활동하시면서 사실 뭐 5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아까 뭐 더블모찌님은 뭐 행사 MC도 하실 만큼 여러 가지 행사를 또 겪으셨던 것 같은데 활동하시면서 뭔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뭐 더블모찌님 먼저 이번엔 한번 풀어볼까요? 이야기를. 저 이제 라라페라는 행사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라라페가 어떤 행사였나요? 간단하게. 네. 라라페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동제처럼 대동제는 이제 학교 전체에서 진행하는 축제 같은 거고 라라페는 이제 권리 인권에 대한 축제라서 이제 자단위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축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치단위들끼리 모여서 하는 축제. 네, 라라페. 네. 이제 거기에서 부스를 하는 단위들도 있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허리케인 김치라고 하시는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드래퀸 연사분을 초청을 해서 한국의 드랙과 젠더에 대한 강연을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MC를 하는 날 하필이면 버스 기사님이 강연 장소 앞에서 버스를 일단 안 멈춰주셔서 학교를 한 2바퀴 정도 버스 타고 돌았고. 학교 셔틀버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신나게 뛰어오는 길에 옷이 또 찢어져서 노출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같이 MC를 봐주시는 분의 엄청난 준비성으로 옷핀을 가지고 계셔서 노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와, 진짜 정말 간신히 MC 데뷔일에 변날 MC 데뷔일에 그 엄청난 사고가 있을 뻔했는데 진짜 이거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네요. 그때쯤이면 아마 들어간 지 진짜 몇 개월 안 되셨을 텐데 되게 다사다난한 변날 생활을 스펙타클하고 즐겁고 이제 왁자지껄 다사다난 되게 그런 변날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뚜막님께서는 뭔가 많이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3년 활동하셨으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약간 웃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재작년 대동제 때 부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풍선 약간 놀이공원처럼 풍선을 불어서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풍선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져서 저 부스 어디지? 하면서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풍선 무료 나눔 이벤트를 했었어요. 재작년에. 근데 그때 정말 풍선을 하루 종일 이렇게 바람을 넣느라고 정말 모든 변날 활동가들이 팔에 근육통이 올 정도로 완전 정말 팔 근육
네, 아주 엄청 잘 키웠네요. 단련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약간 웃겼던 에피소드는 네. 하도 풍선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변날 부스를 이화 성수자 인권운동 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로 아는 게 아니고 네. 저 부스는 풍선 나눠주는 부스야 아. 로 알아버려서 막상 오 오셨는데 근데 여기는 뭐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냥 풍선만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서 홍보 효과는 좋았으나 네. 결국 의도는 전해지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1일차에 그런 일을 겪고서 우리 뭔가 변날 자체를 홍보를 해야 하는구나를 깨닫고 2일차에 막 SNS에 당신이 어제 풍선을 가져가셨던 그 부스는 바로 변날입니다 하고 수습을 뭔가 했군요. 네,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풍선을 하지 말자라고 교훈이 생겼네요. 결정이 돼서 작년부터는 무지개끈 무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예쁘니까요, 무지개끈은. 그죠? 네. 물론 풍선도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전복이 될 줄은 몰랐네요. 네, 맞아요. 그 효과가. 네, 그럼 더블모찌님은 풍선 부실 일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가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활동을 뭐 뚜망님은 이미 3년 하셨고 조금 더 뭐 활동을 하실 수 있겠고 또 더블모찌님도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또 다른 활동을 변날로서 할 수 있다면 뭔가 이거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뭔가 이런 것도 변날이랑 같이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외부 행사든 내부 행사든 뭔가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더블모찌님은 어떤 활동이 생각나실까요? 뭔가 변날 사람들이랑 이런 거 같이 해보고 싶다. 저는 전부터 정말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네. 학교에서 키퍼를 열고 싶다. 학교에 퀴어 클럽을 열고 싶다 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얘기군요. 네, 이게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네. 얼마 전에 저희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고등학생인데 뭐 이런 고민이 있어요라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약간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 청소년 퀴어 지원 행사? 약간 외부 단체랑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청소년 인권 쪽에도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 걸 해봐도 좋지 않을까. 특히 이대를 희망하는 퀴어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은 뭐 띵동과 연계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되게 좋은 행사일 것 같아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긴 한데 변날 활동 이제 안 할 때 어떤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를 안 돼요.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 그때는 저희가 블로그를 하고 있었으니까 블로그에 이제 각자 활동명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각자의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저희가 블로그를 막 살려보겠다고 아무 얘기라도 써! 라고 서로 얘기가 나와서 진짜 아무 얘기를 썼거든요. 진짜 거의 일기 수준으로 썼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변날했던 할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이러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대를 가고 싶었다. 아니면 뭐 자기가 변날을 그래서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때 내 이름을 많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이거는 학교에서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변날 때문에 이대를 오고 싶은 학생들도 많다는 것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한번 전달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은 뚜망님께서는 또 하고 싶은 활동이 더 뭐가 있을까요? 변날에서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은 뭐 활동 자체라기보다는 활동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변날이 이화여대 소속의 단체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지금은 레즈비언 인권운동 모임에서 성소유자 인권운동 모임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어도 다양한 활동들이 조금 레즈비언이나 동성애 이런 유성애 위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변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우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레즈비언 학우분들이 많으셔서 네. 저희도 이제 니즈에 맞추려면 그런 활동들 위주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성애 관련 활동도 조금 더 많아지면
안 그래도 침체된 국내 무성애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변날 구성원들 중에서도 무성애자들도 있고 네. 학교에도 무성애자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더 자단이의 취지에도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정보가 없어서 더 나오지 못하는 집단들도 있기는 할 테니까요. 특히 이제 무성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더 소개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두 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기력이 떨어지는 이 분위기를 좀 살려보고자 활동가 밸런스 게임이라는 코너 속의 코너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3가지 질문을 차례로 드릴 건데요. 이제 1번, 2번 답변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답변을 1번 또는 2번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볼 텐데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활동가가 될 것이다. 1번 예, 2번 아니요. 하나, 둘, 셋. 1번. 두 분 다 활동가 하시는데 뭐 불만도 없고 힘든 것도 크게는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크게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무행무행을 하면서 꼭 거의 대부분의 단체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 꼭 한 분씩은 아니오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간만에 두 분 다 예가 나와서 또 새롭네요. 네, 활동가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시면서 이 활동판에서 저도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고요. 다시 태어나도 된다고 하면 지금도 이번 생에도 계속해서 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다음 중 더 힘든 것은 1번 재학생들의 혐오와 방해 2번 학교의 혐오와 방해 뭐 행정 절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 둘, 셋. 2번. 두 분이 비슷한 입장이시네요. 어떻게 2번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왜 학교의 혐오와 방해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 다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모찌님께서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직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생각나는 게 따로 없지만 만약에 이제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재학생들의 혐오와 방해는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절차적으로 뭔가 혐오를 하고 방해를 한다? 이러면 이제 뭔가 막히게 되고 할 수 없게 되고 뭔가 저희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시스템적인 혐오로 다가왔을 때는 저희가 개개인이나 뭔가 단체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져서 네, 뭔가 개인이나 뭔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이렇게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네. 우리보다 더 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한다 이래버리면 그냥 모든 게 차단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2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슬픈 게 개인이 우리 존재를 혐오하는 것은 익숙해서 괜찮다로 들려서 너무 좀 한편으로는 또 슬프기도 하네요. 네,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긴 하니까요. 그러면은 뚜망님께서는 왜 학교의 혐오와 방해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지 비슷한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저도 더블모찌님과 비슷하게 학생들은 그냥 개인의 혐오고 네. 그리고 그게 사실 요즘에는 그냥 익명 커뮤니티에만 올라오는 그냥 욕이나 개인적인 불호 발언 정도로 끝나지 그게 정말 변날 활동가들에 대한 테러나 뭐 정말 옛날처럼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그런 네. 식으로까지는 요즘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재학생들의 방해 정도는 그냥 어떤이 넘어갈 수 있다. 네, 넘어가는 걸로 해도 학교에서 혐오를 하는 거는 저희도 사실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변날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방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행사를 꾸렸을 때는 저희 행사에 와주시는 분들께까지 그게 피해가 가버리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저희는 저희대로 방해를 받고 또 저희 행사에 와주신 분들께 사과를 드려야 하고 그런 약간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시스템은 개인이나 작은 단체가 조금 버겁죠. 시스템적으로 방해를 한다면. 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죠. 학교에서 뭔가 막는다거나 하는 거는. 네, 막 행사 자체를 하지 마라고 하는 건 거의 없고 뭐 현수막을 못 걸게 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것도 없죠. 네네, 그러면 뭐 그런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해서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또 드려볼게요. 다음 중에 이제 좀 기분 좋게 더 좋아하는 행사를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외부 기획 행사에 변날로 참여하는 것. 2번 변날 자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 1번,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1번. 이거 비슷비슷하네요. 와, 두 분 활동 잘 맞으시겠는데요? 네, 1번, 이번에는 뚜망님이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자체로 행사 기획하는 것보다는 외부 기획 행사에 참여하는 게 더 좋으실까요? 이건 뭐 어차피 취향이니까. 변날 자체 행사 예를 들면 문화제 같은 것도 당연히 재밌고 보람차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변날 사람들은 맨날 보니까 외부 사람들도 이제, 좀 만나고 싶어서? 이제 외부 사람들도 좀 만나면서 약간 우리끼리만 뭔가 돌고 돌았던 주제들도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고 네. 또 저희끼리만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사고가 일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막혀버리는 것들이 있어서 네. 외부 기획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생각도 들어보고 또 저런 단체 뭔가 이런 행사 네. 좋다. 우리 나중에 저런 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서 외부 기획 행사가 재미로만 보자면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 뚜망님의 의견을 듣고 이제 모찌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모찌님은 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뭔가 판이 큰 걸 좋아하고 사람이 더 많은 걸 좋아하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제가 극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저희 2화 변날이에요. 저희 이런 거 있어요.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연차가 쌓여서 계속 이제 내부 행사를 몇 번 하다 보면 네. 외부 행사는 뭔가 새로운 게 계속 있는 반면에 네. 내부 행사는 작년에 했던 것도 하고 작년에 했던 것도 하고 작년에 했던 것도 하고 약간 내부 행사로 새로운 걸 기획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제목은 똑같으니까 뭔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네. 약간 저는 이 질문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저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사실 1번이긴 해요. 외부 기획 행사에 참여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이유가 지금 이걸 듣고 나니까 조금 네, 반성을 조금 하게 되는데 저는 자체적으로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외부 기획 행사는 짜여진 판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편하니까 그렇게 1번을 저는 스스로 골랐는데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배울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반성을 조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갑자기 아까 밸런스 게임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요즘에 변날에서는 요즘에 뭐 다른 학교 이제 퀴어 모임들, 퀴어 동아리나 뭐 이런 단체들이랑 따로 뭐 만나는 그런 미팅 같은 거 안 하시나요? 공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네, 공적인 그런 교류만 하고 사적인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팅 같은 거 이런 건 잘 안 하시나요? 하고 싶네요. 가끔 조인트 맞아요. 형식으로 네. 뭐 무슨 대 퀴어 동아리 여성의 조인트, 네. 남성의 조인트 이런 식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네. 아주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게 막 정말 몇 대 몇 미팅 이런 분위기도 아니라서 네
그냥 같이 모이는 네, 그런 그냥 거잖아요. 같이 모여서 노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조금 이런 새로운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자주 있진 않아서. 제가 나가본 적은 없어서 그렇구나. 잘했는데. 네, 그렇군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그냥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서 이제 좀 미래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변날에서는 어떤 미래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까요? 변날에서 바라는 미래의 모습, 뭐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이 없어지는 미래를 바랄 것 같고 네. 뭐 변날로 따지자면 특히나 학내에서 다양한 성소수자 혐오가 없어지고 성소수자 학우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학교 내에 그런 성소수자 혐오 뭐 사례들이 좀 많나요? 재학생들끼리의 혐오라고 한다면 사실 최근에는 동성애 혐오보다는 네. 트랜스젠더 혐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네. 이제 수업 중에 교수님이 너무 이성애 중심적 발언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는 요즘도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바뀌질 않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더블모찌님과 뚜망님께서 바라는 미래의 모습도 궁금해요. 더블모찌님은 어떤 미래의 모습을 바라고 계실까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인권운동을 오래 해왔어서 네. 변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실 요즘 약간 인권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현타? 그러니까 살짝 지쳤다라는 상태가 살짝 돼서 네. 그냥 좀 안 싸우면 안 돼? 라는 상태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다 그냥 좀 안 싸우고 그냥 좀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 얘들아? 약간 이런 상태가 좀 돼서 서로 뭘 하든지 좀 신경 끄고 그냥 이씨아씨 하고 살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네, 그래서 미래에는 좀 이렇게 서로 좀 헐뜯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갑자기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면. 맞아요. 그렇죠. 미움 없는 미래, 서로 헐뜯지 않는 미래를 바라시는 평화주의자가 되고 계시는 더블모찌님이셨고요. 그럼 뚜망님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굉장히 그냥 개인적인 미래의 맞아요. 모습을 생각을 했어서 네,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저의 미래의 모습은 네. 이제 변날 활동가들 혹시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러더라도 변날 활동가들과 계속 꾸준히 연락하면서 변날을 그만두더라도 이런 다양한 인권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않고 네. 계속 꾸준히 활동이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뭔가 계속 뇌를 일깨우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뚜마님도 이제 뭐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싶다고도 하셨지만 변날 사실은 뭐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변날은 이제 종료되는 거니까 그 활동은.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뚜마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이 의제에 관심을 계속 갖고 잘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아까 변날 SNS를 통해서 문화제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기도 했는데 그 이외에 또 소식을 알고 싶다면 또 SNS 말고도 혹시 뭔가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저희 변날 블로그가 있고요. 네네. 그 변날 블로그에 이제 저희 각자 매달 하나씩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지만 올리지 않고 있는. 요즘도 의무가 있어요? 네, 안 올리면 이제 그 지각비 같은 걸 받고 있지만 제가 밀린 지각비가 얼마인지 지금 가늠도 되지 않는 그런 블로그가 있고 이제 곧 저희 문집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블로그에 올라오나요? 문집도? 네, 블로그에 다 무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물을 원하시면은 문화재에 가셔서 받아가실 수도 있겠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블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뚜막님과 더블모찌님의 이야기도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 더 계속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지나간 변날 활동가들의 사실상 거의 목록이 쭉 다 있다시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건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은 저도 가끔씩 약간 옛날 일기장을 들춰보는 느낌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웃기고 재밌기도 해서 지금 너무 귀찮지만 귀찮아서 써보는 것도 귀찮은 걸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진짜 오래 지나서 보니까 서로 이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너 이거 썼던데 너 옛날에 쓴 거 이거 봤다 이러면서 깔깔깔 서로 웃기도 하고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한번 살포시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뭐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변날의 소식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출연 소감 남겨주시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더블모찌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출연하신 느낌이? 일단은 아무래도 라디오는 처음이라서 되게 네. 감회가 새롭고요. 네. 일단 변날을 알리는 것 같아서 되게 영광이고요. 저 이와 변날입니다. 이런 저희 것들. 변날입니다. 어머 깜짝이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낀 거는 좀 TMI지만 네. 옛날에 이제 방송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짬바로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너무 새롭고 너무 프로페셔널해서 지금 좀 많이 당황한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네. 네. 당황하셨다고는 했지만 즐겁게 즐기고 가시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방송을 하신 짬바 덕분에 크게 긴장한 모습이 안 보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뚜막님께서는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죠, 뚜막님? 네, 덕분에. 네, 뚜막님 이제 목소리 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끝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저는 아쉽지만 뚜막님의 출연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라디오 처음이라서 네. 긴장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잘 참여를 했었고 또 더블모찌님이랑 이렇게 둘이서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을 하게 활동을 한 게 처음인데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더블모찌님과 뚜막님 오늘 한번 들어보니까 두 분이 뭔가 활동에 대한 결이나 방향이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앞으로도 즐겁게 활동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화여대 성소수자 인권 운동 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활동가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안녕하세요. 이화 성소수자 인권 운동 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입니다. 오는 11월 11일에서 16일 2024년 변날 성소수자 문화제 이번 달 대개봉 개최 예정입니다. 퀴어 영화 상영회와 모두의 결혼 혼인평등 워크샵 그리고 애프터 파티까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후원은 카카오뱅크 7979-9170-260으로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오늘 방송은 즐거우셨나요? 이 방송이 끝나고 1시간 뒤면 곧 11월 7일이 되겠네요. 내일은 입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기매직으로 인하여 날이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영하권인 날씨인 지역도 있을 거라고 하던데 언니들 항상 머플러나 겉옷 챙겨 다니는 거 잊지 마셔요. 요즘 콜록이는 주변 사람들이 많다고요. 언니들은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아프시다면 빠르게 나으시길 바랄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도 즐겨주시고 우리 11월 23일 레주파 공개방송에서도 만나요. 신청 마감이 이번 주까지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언니들.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